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2단원 생활주기 척추를 건강하게 부분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학습 목표를 먼저 읽어볼게요. 첫째, 척추의 건강을 위하여 바르게 앉는 자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실천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게임을 잠깐 해볼 거예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잠깐 모든 하던 걸 멈추고 그대로 얼음 해야 해요. 그대로 멈춰라. 절대 움직이지 말고 지금부터 잠시 동안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머리부터 목, 어깨, 등은 어떻고 허리는? 자, 무릎으로 내려와서 무릎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바닥까지 혹시 다 느껴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얼음을 풀어도 돼요. 땡! 이 느낌, 이 자세를 기억하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래 5가지의 그림 중 몇 번 그림과 가장 비슷한 자세를 하고 있나요? 혹은 나는 1번도 맞는데 3번도 맞는 것 같아. 아니면 2번처럼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 있는데 4번처럼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도 해.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이 동시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찾아보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5번과 같은 그림으로 앉아 있다면 정말 척추의 건강한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나 2번, 3번이나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척추에 굉장히 안 좋은 무리를 줄 수가 있고 바르지 못한 자세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처럼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등, 목,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 몸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5번과 같은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바른 자세는 몸의 중심에 있는 척추가 정면에서는 일직선이고 옆면에서는 가슴 부분이 뒤로 나오고 목과 허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이중 S자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자세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할까요? 골격과 근육이 바르게 정렬되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가 지속되면 허리, 등, 목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알아야겠죠? 이 그림들은 바르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머리, 목, 몸통, 다리의 수직적인 균형과 양팔, 골반, 다리의 수평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고개를 들고 등을 편 모습은 보기에도 좋답니다. 여러분, 다음은 바르게 앉는 자세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어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 구부정하게 앉아 수업을 듣거나 엎드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수록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말하는 대로 자세를 한번 고쳐볼까요? 먼저 엉덩이는 의자 끝에 닿도록 깊숙이 앉습니다. 허리는 등받이에 바짝 붙여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은 90도가 되도록 바르게 세우고 발바닥은 땅에 딱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턱은 가볍게 아래로 당겨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았나요? 공부할 때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깊게 숙이거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컴퓨터로 들을 때 목만 앞으로 내미는 모습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목을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척추의 건강한 S자 모양을 변형시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자세랍니다. 이러한 일자목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를 볼 때의 자세는 의자와 책상 높이를 조절하여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인터넷 주소창이 같도록 합니다. 모니터와 몸은 팔 길이만큼 떨어뜨리고 팔꿈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아랫팔, 손목, 손등이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설명한 바른 자세로 다들 고쳐 앉았나요?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척추 옆 구분증이라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척추 옆 구분증이란 척추가 옆으로 심하게 휘어지며 구분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성장기에 발생해서 뼈 성장이 끝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여 운동과 교정으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척추 옆 구분증인지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척추가 옆으로 휘어져 있는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수업이 끝난 후 부모님이나 동생, 형, 누나에게 부탁해서 함께 시행해 보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팔을 아래로 쭉 늘어뜨린 다음에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두 발을 11자 형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끝을 향하면 되겠죠?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뒤에서 보았을 때 허리의 양쪽이 같으면 척추가 휘어지지 않은 것이고 만약 이 3번 그림처럼 허리의 양쪽 높이가 다르다면 척추가 휘어진 것입니다. 혹시 양쪽 높이가 심하게 달라 척추 옆 구분증이 걱정이 된다면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척추 옆 구분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척추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아까 배운 자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합시다.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조금 후에 배울 건데 공부하는 중간중간 자기 전에 틈틈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척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유지하기보다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이제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하루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척추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적어보면서 길을 떠나볼까요? 먼저 등교 시간이네요. 가방 길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방을 길게 늘어뜨리기보다 짧게 조절해서 가방이 등에 밀착되게 메고 와요. 학교에 왔어요. 수업 시간에 의자에 앉는 자세는 이제 잘 알고 있죠? 발바닥에 발이 닿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엉덩이를 깊숙이 앉거나 등받이에 허리를 바짝 붙여 앉아야 한다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서 있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처럼 한쪽 다리에 힘을 주어 서지 않고 왼쪽 친구처럼 양쪽 다리로 바르게 서야 해요. 또 무거운 짐을 들 때에는 짐을 양손으로 나누어 들거나 번갈아 가며 들어야 합니다. 공부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여가 시간에는 엎드리거나 목을 깊숙이 숙이고 핸드폰을 하기보다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좋겠죠?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척추도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휴식 시간 없이 공부하기보다 4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 등의 여러분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해요. 이러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척추는 어제보다 더욱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척추 역구분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지금 그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볼까요? 모두 다 일어났나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세는 깍지 끼고 목 들어 올리기 자세입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11자 만들어 서서 팔을 등 뒤로 뻗습니다. 양팔을 등 뒤에서 서로 맞닿아 손깍지를 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 뒤꿈치를 들고 깍지 낀 손을 뒤로 쭉 뻗습니다. 이때 고개는 살짝 들어 시선은 천장 바라보면서 5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도록 내려옵니다. 깍지를 풀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동작은 손목 잡고 팔 늘리기입니다. 똑같이 양발을 어깨 넓이로 11자 만들어 서서 이번에는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만세를 해볼게요. 왼쪽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위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이번엔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풀고 다시 앉아볼까요? 여러분, 어땠나요? 되게 짧았지만 뻐근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 3번 이상 스트레칭을 해주면 척추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말고도 몸통 회전하기나 아기 자세 같이 눕거나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나와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정리하기 문제는 너무 쉽네요. 올바르게 앉기 자세는 허리는 등받이에 바짝 붙여 앉고 무릎은 90도가 되도록 세우며 엉덩이는 의자 끝에 닿도록 깊숙이 앉아야겠죠. 마지막이에요. 오늘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바른 자세를 배워보았는데요. 잘못된 자세를 탈출하고 진정으로 건강한 척추를 얻기 위해 방탈출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우리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방탈출을 성공하고 건강한 척추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나만의 약속을 하나씩 적어놓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 칸에 여러분만의 약속을 하나씩 적어 실천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으니 앞으로 바른 자세로 수업을 듣는 양목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